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외교를 보고 있으면 현란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보면 참 부럽기도 한 게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별로 부담이 없어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명분? 이런 건 그때그때 필요한 걸 언제든지 갖다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 너 왜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달러? 상황이 바뀌었는데 뭐. 그런 말은 안 통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를 들어주면 10개는 갖고 와야지라는 게 이제 튀르키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그런 거 당연히 없다라는 게 이제 튀르키예 이제 외교 노선인 거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튀르키예가 외교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지구촌 그 어딘가로 모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저희가 튀르키예, 네. 흔히 터키라고 불렀던 네. 튀르키예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대장정의 서막을 올렸고요. 예. 네. 주마간산으로 한번 훑어봤죠. 네. 네. 이제 하나하나 튀르키예에 대해서 좀 알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튀르키예 이야기가 되게 할 게 많은데 네. 마침 이제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 이제 7월 20일 날 네. 3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황제 세 사람이 모여서 회담을 하고 있죠. 황제? 예, 오스만 제국 황제, 페르시아 제국 황제, 러시아 제국 황제가 모여서 지금 이제 이란 이제 테헤란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죠. 보면은 짜르랑 샤랑 모여서 예, 술탄이 모여서 회의하는 듯한 묘한 그런 분위기죠. 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 역사가 이 과거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오늘은 주로 이제 튀르키예의 어떤 외교 관계와 관련된 사실 이것도 한 번에 이야기할 건 아닌데 네네. 주변 국가와 관련돼서 그래서 튀르키예가 얼마나 복잡 다단한 상황에서 이제 외교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참 그 외교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튀르키예 같은 나라가 진짜 얼핏 봐도 되게 복잡하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4강 외교라고 그래서 예. 안전보장 이사회 관련되는 국가들 그리고 이제 그와 맞먹는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바로 옆에 다 있고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큰 나라, 우리보다 큰 나라들을 어떻게 잘 상대를 해서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느냐가 이제 우리 요건인데 비해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도 관리하고 한편으로 보면 자국의 영향력도 확대를 하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몸집이 크고 센 그다음에 자기보다 약하고 뭔가 만만해 보이는 아니면 또 대등한 네네.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정신없어. 난 못해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면들을 보이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는 조금 더 종속 변수인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튀르키예는 조금 더 독립 변수가 많은 나라.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제 룸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잘 그 사이에서 이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뭔가를 해볼 여지가 좀 많은 이제 그런 공간적 특성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중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지역에서는 이제 3대 강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대 강국이면 사우디, 이란, 터키, 그리고 튀르키예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슬람의 수호자죠. 메카와 메디나를 이제 가지고 있고 큰형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네. 돈도 제일 많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수니파의 이제 또 맹장이죠. 보면은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 체제가 이 세 나라가 다 달라요. 사우디 그런가요? 같은 경우는 왕정. 완벽한 왕정이죠. 그렇죠. 보면은 네. 예, 왕정이고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많이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이제 친미 국가였고 그다음에 이제 친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이집트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면 네. 이란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이제 이슬람 신정 국가이면서도 또 공화국. 이란은 대통령이 있죠. 그렇죠. 선거도 꼬박꼬박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 중에서 가장 꼬박꼬박 선거하고 그래? 정권도 이제 급진파다, 보수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교체가 좀 되는군요. 물론 이제 종교 지도자가 제일 위에 있지만 그 하위 구조는 나름대로의 또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또 재밌는 특성이 있는 나라가 이제 이란이고요. 종교 지도자는 안 바뀌고 계속 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사망 때까지 사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또 회의를 그래서 이 종교가 사실은 이제 정치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마하는 사람들도 미리 이제 다 심사 받아가지고 종교 심사. 너 문제 있어 없어라고 해서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출마도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악용되다 보니까 문제긴 하지만 어떻든간에 이제 이란은 시아파 이제 국가이기도 하고 신정 공화국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반미 국가의 또 대표 주자죠. 근데 또 이란도 재밌는 게 그 구성원들은 또 의외로 또 미국하고도 친한 경우들이 많아요. 친숙한. 구성원? 네, 그러니까 국민들 개개인으로 보면. 그래요? 과거에 이제 이란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예, 여러 가지
꼭 직접 미국은 아니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를 통해서 미국 사정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네. 예, 능숙한 사람들도 되게 많은 국가가 또 이란이기도 하고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제국이 그대로 그렇죠. 층계받은. 예. 그래서 뭐 시합하다 보니까 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국가들하고 이제 같이 돼 있고 이란 분들이 참 그 외모가 아주 독특하시죠. 예. 예, 아주 매력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예. 예. 그에 비해서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정이죠. 대통령 중심제 이제 공화정이고 또 이 중동 국가라고 분류되면 해보면 유일한 또 뭐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어떠냐 그러면 항상 좀 애매모호하다. EU는 못 들어갔고 나토 회원국이긴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튀르키예 불만이죠. 음. 우리 몸빵을 하는 거냐. 나토 회원국이면서 예, 이게 나토는 몸빵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예. EU는 이제 돈이 많이 주어지죠. 낙후 국가들, 네네. 저개발 국가들한테는 돈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들 간절하게 EU 가입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오스만 제국. 그래서 이 잘 보면은 이제 오스만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네. 이 두 양대 세력이 오랫동안 이 지역을 강력하게 통제를 해왔던 나라고 그에 비해서 이제 사우디 같은 이제 아랍 민족들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었던 종속 변수로 이제 있던 친구들이었는데 20세기, 21세기를 되면서 오히려 사우디가 이제 경제력으로 이제 가장 부상한 그런 국가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제 종교, 역사, 민족 뭐 다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면 복잡하다 그러는데 그중에 튀르키예는 이제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냥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중동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안에도 굉장히 좀 다른 굉장히 다른 원도들이. 거죠. 그래서 인남식 교수님 뭐 강의 보시면 네, 많이 네, 네. 나오시겠지만 정말 의외로 다양한 단층선들이 네, 있고 네. 얽히고 설킨 게 많은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는 중동 국가, 중동 상황에 있어서 보면은 제 느낌에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능력 현세의 능력에 비하면 좀 네. 잘난 척을 많이 한다. 아 그래요? 예, 좀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자꾸 간섭도 많이 하고. 근데 나름대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인정을 받는 묘한 포지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제 튀르키예다. 그래서 중동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이란 그 다음에 사우디 이 두 나라의 관계만을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나라들이 이제 튀르키예가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도 항상 네네. 이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튀르키예 보면 항상 무슨 문제 생길 때마다 늘 한 발씩 이렇게 집어넣고 네. 한 마디씩 하거나 뭐 껴들거나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홍반장이에요. 어디든 달려가는. 예, 싸움은 말리고 그 거래는 붙이는. 아하. 예, 뭐 이런 역할도 되게 잘해요. 네. 그래서 이 지금은 좀 아닌데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가 지난 아랍의 봄 2010년, 11년, 12년 요 시기를 거치면서는 이 중동의 아이돌 같은 가장 모범, 아이돌? 예, 모범 모델 모델 국가. 튀르키예가. 예, 중동의 많은 이제 시민들이 이제 우리도 저런 튀르키예 같은 형태로 그랬어요?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는 분명히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세속주의 개방돼 있고. 개방돼 있고, 그러니까 에페스 맥주도 있잖아요. 에페스 맥주가 뭐예요? 그 터키, 튀르키예 맥주 유명한 에페스라고 있습니다. 아 브랜드 예. 에페스. 예, 아 에페스. 그게 튀르키예 거예요? 예, 예. 신기하죠? 우리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슬람은 아닌데 이슬람 아닌 사람은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그런 이제 나라이기도 하고 선거도 하고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제 그런 국가였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 정도 되면 이제 에르도안 이제 집권한 지 한 10년쯤 되면서 경제가 그때는 한창 잘 나가던 분위기 좋을 때군요. 시절이니까 중동 국가 많은 이제 왕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장기 집권하는 이런 나라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부러운 나라예요. 그렇다고 석유 팔아서 돈 버는 것도 돈 번던 별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는 성장하고 있고 국민들은 자유롭고 네. 뭔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그래서 이 중동의 많은 국가들의 국민들한테는 야 우리나라도 좀 튀르키예처럼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네네네. 어떤 모델 케이스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뭐 독재 국가라든지 왕정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상대가 이제 튀르키예이기도 했죠. 아 우리나라 저렇게 가려고 자꾸 국민들이 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예. 그걸 또 튀르키예는 또 잘 알고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런 또 홍보도 세일즈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튀르키예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과 중동의 사이, 유럽과 아시아의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교류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유럽 같은 중동, 그렇죠. 중동 같은 유럽. 뭐 이런 맞습니다. 느낌. 네. 그리고 또 현대와 또 중세가 또 공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힘을 알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순위파 네. 국가들하고 연대하면서 영향력을 이제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고요. 그래서 이 에르도안 당시 이제 총리, 지금 대통령이지만 당시 총리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아랍 민중의 지도자, 수호자 이런 포지션을 또 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랍의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원하는, 하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기가 껄끄러운 이슈들을 거침없이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발언도 많이 하고,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뭐 도와는 주지만 이걸 가지고 더 뭐 우리가 어떻게 하기도 되게 곤란하고 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네. 다들 좀 뜨뜻미지근한, 하지만 그 아랍의 많은 민중들은 이제 우리의 그 형제들이 저렇게 핍박받고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는 여론이 높을 때 그 에르도안 총리 같은 경우는 강하게 네. 제일 이제 말로 비판도 강하게 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꼭 튀르키예 지도자뿐만 아니라 중동의 지도자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은 이제 최소한 나는 과거 그 오스만 제국의 영역에 있던 국가들에서는 뭔가 내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적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적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네네. 되니까 공통의 적 하나가 좀 공통의 있어요. 적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중동에서는 만만하게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인 거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뭐 거리상으로 보면 네.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지중해를 통해서는 가깝게 비교적 가깝지만 육지로 보면 중간에 여러 나라들이 뭐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대결할 필요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그 1960, 70년대부터 이렇게 쭉 보면 네. 이 튀르키예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꽤 끈끈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과거에 그 구소련 붕괴 이전에는 소련과 맞서야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군사력에 신경을 꽤 많이 쓰는 나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는 의외로 많은 이제 전차, 뭐 이런 중화기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이제 M60 전차 이런 거 이제 업그레이드, 새거 뭐 3세대 전차를 살 돈은 없고 네. 2세대 전차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뭐 이럴 때 보면 이스라엘 기업들이 가가지고 도와줬어요.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 키트도 판매하고 이러면서 꽤 끈끈한 이제 상황이었는데, 네. 에르도안 이제 총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의 보호자다 본인이 이렇게 자처하면서 사건이 이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지금은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별로 없겠지만 이제 마르마라호 사건이 생기면서 이 두 나라의 외교 관계는 이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마르마라호? 예, 이게 이제 배 이름이에요. 마르마라호. 말이 마르마라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튀르키예의 이 어떻게 보면 NGO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IHH라고 그래가지고 주변 국가들의 이제 민중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돈으로 도와주고 뭐 자원봉사도 하고 하는 IHH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2010년에 이제 구입한 배 이름이 이제 마르마라예요. 네. 그래서 이 배를 가지고 이제 중동,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는데, 이 IHH라는 단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봉사 단체냐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핍박받는 사람들은 뭐 무슬림 형제단이라든지 뭔가 이제 종교적, 군사적, 뭐 테러 집단으로 자꾸 이제 몰리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IHH라는 단체는 이제 이스라엘, 네덜란드 이런 곳에서는 이제 테러 집단으로 지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직접 테러 집단은 아니지만 뭔가 연계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의주시 대상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10년에 이제 뭐 매번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또 가자 지구를 이제 봉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IHH가 이제 이 마르마라호에다가 37개국에서 온 이 팔레스타인 지원을 희망하는 봉사자들, 활동가들을 태우고 가자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줄 학용품, 그다음에 부서진 집을 고치기 위한 건축 자재, 그다음에 전기가 끊어지니까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 그런 이제 물품을 싣고 가자 지구로 이제 향했던 거죠. 그 이스라엘 남쪽에. 그렇죠, 가자 지구. 근데 거기 이렇게 막 가도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제 바다로 들어오는 것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IHH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들이 상륙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물건을 잘 전달해주고 이럴 거라고는 생각 사실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까지 이제 갔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오지 말고 가라라고 네. 하는데 그렇겠죠. 예, 계속 이제 가까우니까 네.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한 해안에서 한 100km 이상, 네. 한 120km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쐈어요, 뭐? 이스라엘군이 이제 강제로 네. 이제 승선을 합니다. 아, 승선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네. 라고 이제 승선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막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무력 충돌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고. 거기 강제로 올라타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와중에 이걸 또 진압하려는 또 이스라엘군은 발포를 하게 되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9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이제 수십 명이 부상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양쪽의 이야기들은 엇갈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은 이제 우리가 배 정선을 명령하고 올라타는 순간 발포가 이루어져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쪽 입장에서는 올라오자 말자 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2010년 9월달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서 일단 이거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하지만 뭐 양측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국이 원래 이제 진행하던 군사훈련은 당연히 중단되고 그 다음에 국교 단절, 뭐 대사 추방, 뭐 양국이 군사훈련도 같이 했었어요. 같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꽤 이제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제 한 순간에 이제 완전히 이제 가는 거죠. 에르도안 총리는 이제 이런 상황을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거죠. 아, 국내 정치하긴 좋죠, 이런 게. 뭐 국제적으로도 중동 지역 전체에서 봤을 때 보면. 그래도 가장 뭐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고 있던 나라가 저렇게 단호하게 국교도 끊고 대사도 철수하고 좀 봐라 우리 도대체 지도자들은 뭐 하냐 이런 소리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슬림 형제들 도우러 저 튀르키예는 그렇죠. 에르도안은 저 노력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 지도자들은 뭐 하냐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관계가 완전히 이제 빙하기로 접어드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둘 다 그 중요한 국가들인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 3월이니까 3년 만에 이제 양국이 이제 외교관계 정상화 일단은 합의는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16년 6월달에 이제 국교 정상화에 이제 복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기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가족들한테 이제 2천만 달러 상당의 이제 배상금을 이제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터키가 팔레스타인 쪽에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상당히 이제 명분을 다 얻은 거죠. 단지 조건은 너희들이 하마스를 지원하면 안 된다. 그냥 가자 지구에는 일반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허용을 해주겠지만 하마스 당국과 뭔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뭔가 일을 꾸미는 건 안 된다라는 톤은 이제 달았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2016년 정도 돼서 이제 양국 간 국교는 일단은 뭐 회복은 됩니다만 좀 대면대면한 그렇겠죠. 예, 이런 관계였는데 2022년에 이제 이스라엘 그 헤르조그 대통령이 이제 앙카라를 이제 방문을 하면서 갑자기 또 관계가 또 아주 끈끈해집니다. 그래요? 예, 끈끈해지고 이제 일단은 이제 에너지 분야 이제 협력을 도모하기로 양국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편에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하고 지중해 사이, 그 동지중해 쪽 바다에 이제 가스전이 많다고. 천연가스전이 어마무시한 천연가스전이 막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이제 입지는 좋은데 에너지 자원이 좀 부족한 이제 그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넘쳐나는 가스를 어느 나라인가는 빨리빨리 좀 팔고 싶은데 예, 튀르키예가 딱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보면은. 튀르키예는 또 러시아로부터 받는 건 좀 뭐 불안할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받고 싶어하는 거고. 안정적으로. 예, 안정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관계는 이제 아주 냉탕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온탕으로 또 갑자기 또 오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 튀르키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는 계속 좀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많은 아랍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한 10년을 겪으면서 알게 된 거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말로는 계속 저러는데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짝짝꿍을 계속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친 팔레스타인, 속으로는 이제 친 이스라엘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 비아냥이 요즘에 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약속 대련 정도 하는 느낌. 예. 그러니까 들어보시니 어때요? 상당히 이제 뭐 그러네요.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고,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고 또 명분 명분대로 쌓고, 예, 이런 이제 모습이고 또 어제까지 싸웠다가
또 갑자기. 어느 정도 요구 사항이 들어지면 또 갑자기 또 우리 잘 지내보자 또 하는 거죠. 또 이 와중에 보면은 이제 그 튀르키예는 사우디와 또 정면 대결을 또 하기도 합니다. 사우디와 예. 사우디도 어쨌든 큰 세력인데. 그렇죠. 예. 예, 가장 이 지역이 맹주죠. 네. 근데 이제 2017년 6월 달에 네. 이제 이 사우디 주도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바레인, 이집트, 뭐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네. 요즘에 우리 천연가스가 제일 많이 나서 전 네. 세계 그 국가들이 다 달려들고 있는 카타르하고 단교를 선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조선 주문도 제일 많이 하는. 그렇죠. 네. LNG선이죠. LNG선. 예, 네. 예. 그 유럽 걸프의 이제 왕정 국가들 대부분이 이제 이 카타르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카타르 하면 상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도 있지만 네. 알자지라 이제 방송도 있죠. 아. 예. 네네네. 그래서 알자지라 방송이 이제 지난 뭐 2011년 이제 아랍의 봄 이 당시에 이제 그 이런 아랍의 봄 여러 가지 민중 봉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도를 이제 하면서 네. 여러 나라에 이제 확 불씨를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 떴죠, 알자지라 그때. 그렇죠. 네. 그래서 알자지라를 보면서 이제 이 연대 의식도 느끼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소식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랍의 봄에서 주로 타겟이 되던 이제 왕정 국가들이라든지 네. 독재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카타르가 되게 싫은 거예요. 눈에가 너희들도 왕정 아니야. 네. 너희들도 왕정이면서 난 너희들은 마치 이제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예. 다른 나라 것만 보도하고 다른 나라들을 이제 보도하면서 이렇게 막 까냐. 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다수결 민주주의 뭐 이런 건 정도는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왕정은 왕이지만 뭐 왕이 신이야?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 카타르하고 튀르키예는 이제 이 중동 지역의 당시 아랍의 봄 세력을 주도했던 이제 이슬람 형제단을 이제 네. 지원하는 이제 이런 역할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카타르를 저렇게 마음대로 날뛰게 두면 문제가 더 커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카타르가 이제 테러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단주의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 뭐 이 당시에 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이제 외교 공간이라고 있던 곳이 이제 이 카타르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독특한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보면.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카타르를 응징하겠다는 걸로 해서 외교 관계 단절을 하고 사우디가 예, 사우디가 주도한. 그래서 사우디한테 돈을 이제 많이 받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관련된 뭐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뭐 바레인, 이집트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 왔던 거죠. 뒤늦게 뭐 몰디브, 뭐 요르단 이런 나라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봉쇄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외교관도 당연히 철수시키고, 네네. 그 다음에 카타르에서 뜬 비행기가 이제 사우디나 이 같이 봉쇄에 참가한 나라들 영공 통과도 못하도록 이제 막아버리는 거. 카타르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항공사.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이런 테러 집단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명분이고,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이란하고 또 은근히 또 친한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또 바로 페르시아만 건너편이 이란이다 보니까 항상 또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을 챙겼던 거죠. 그래서 카타르는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네.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이제 사우디군이 카타르로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예. 일촉즉발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터키가 여기 나와요? 여기서 튀르키예가 네. 이제 카타르를 도와주는 데 나섭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군병력을 파병해요. 파병까지 해요? 예, 파병을 합니다. 거의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카타르 영토를 넘어서는 어떤 네.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프레셔를 계속 올리기가 부담되고. 상당히 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큰 신세를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카타르에는 그 조그만한 카타르에 튀르키예 군 기지가 2개나 있어요. 아, 지금도요? 지금도 군 병력이 계속 이제 주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군과 뭐 합동 군사 훈련,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큰 은혜를 이제 네. 갚아줘야겠죠. 네. 2018년 튀르키예에 대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하면서 튀르키예 경제가 이제 골로 가는 이제 지옥문 롤러코스터를 탔죠. 이제 보면 네네. 막 떨어졌을 때 다들 이제 대면대면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에 가진 거는 돈밖에 없는 카타르가 카타르가 또 수호천사로 등장을 하면서
180억 달러를 한꺼번에 밀어줍니다. 한 20조 정도. 예. 네. 그리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더 지원하겠다.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보면 카타르가 저 정도로 끈끈하게 지원해준다 그러면 튀르키예가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다. 심적인 안정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튀르키예는 어떻게 보면 카타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와 또 맞서면서 어떻게 보면 중동의 세력 균형. 만약에 그 당시에 카타르가 일방적으로 이제 사우디한테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연출이 됐을 텐데 이제 균형자적인 역할을 또 하면서 중동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2021년 이제 사우디는 이제 카타르와 다시 이제 관계 개선에 이제 나서면서 뭐 영공, 국경 개방 뭐 이런 것도 했던 거죠 보면은. 네. 일단 사우디와 그 어떤 큰 세력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은 이제 카타르라는 이슈로 이제 그렇죠. 균형치를 좀 맞췄고, 예.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중동 전체에 좀 이스라엘 무슬림 형제들을 좀 도와준 이미지를 예. 가지면서도 이스라엘과는 또 실리 챙길 건 다 챙기고, 그렇죠. 그런 정도 지금 외교를 예. 보여주고 있는. 예. 네. 그러면서 세일즈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은 카타르는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나라인데 다 사우디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게 다 막히니까 터키?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뭐 카타르 애들이 먹어야 될 이제 분유, 우유, 야채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군용기로 실어가지고 내리는 모습을 또 이제 텔레비전으로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방금 이제 이 카타르 사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군사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는 또 군사력도 적절히 활용을 하는데 수단, 아프리카 수단. 이집트 남쪽에 수단이 있죠. 네. 여기에 또 보면은 또 군사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튀르키예가? 예, 튀르키예가. 여기 좀 멀지 않나요? 좀 멀죠 보면은. 근데 먼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7년에 이 수단을 방문해서 이 홍해 사우디하고 이제 홍해 사우디 건너면은 이제 수단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수아킨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되게 아주 요충지였다가 지금은 좀 이제 빛이 발한 이제 그런 지역인데 이 섬을 이제 99년간 임차를 하겠다. 임차를 한 다음에 여기에 또 군 기지를 건설을 합니다. 사우디 턱 밑에? 그렇죠. 사우디 뒤통수에다가 이제 군 기지를 이제 더 건설을 해놓은 거죠. 홍해라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요충지. 이게 수에즈 운하랑 연결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소말리아에도 튀르키예에다가 이제 조그마한 군 기지를 이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 그 지도상에 보면은 이제 카타르, 수단, 소말리아 이렇게 연결되는 큰 삼각형이 이제 건설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껄끄러운. 그렇겠네요. 마치 이제 뭐 당장의 문제는 아닌데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뒷동네, 아랫동네 뭔가 이제 튀르키예가 거기서 꼼지락꼼지락 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니까 영 이제 불편한 예,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이제 전술을 또 구사하는 나라가 또 튀르키예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사우디가 또 튀르키예 옆에 뭐 군기지 건설할 만한 데는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뭐 그걸 당장 때리거나 그러기에도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또 명색이 또 튀르키예는 그래도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예. 애매한 거죠 보면은. 자 일단 사우디, 튀르키예 그다음에 이제 이란 세 가지가 이제 중동의 큰 축인데. 예. 지금 이제 사우디 이야기 했었고. 사우디까지 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란과의 관계가 궁금하실 텐데. 이 두 나라의 관계도 되게 묘해요. 이 튀르키예와 이란은 이제 이 전통적인 앙숙입니다. 그래요? 여기는 오스만 제국, 저기는 페르시아 제국. 자존심이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종교도 순위파, 시아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갈등 관계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15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지금의 이제 이란 북서부의 찰도란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양 세력이 한판 크게 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제 사파비 왕조였는데 여기가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스만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중동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런 이제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뼈아픈 상처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는 이제 그 이후로 너희들은 항상 우리 미치지 뭐 이렇게 내려다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현실적으로 봐도 이제 시리아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은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뭐 거의 직접 싸우다시피 하는 이제 전투를 벌이기도 했던 거죠. 시리아를 두고요? 예, 왜냐면은 이제 시리아의 이제 집권 세력들은 이제 알라위파죠. 알라위파는 되게 소수 세력인데 이슬람 중에서도 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시아파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은 그 시리아의 정부군을 챙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반면에 이제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반군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보면. 네네네. 근데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원체 뭐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되게 이제 복잡한 적은 나의 친구고 누가 나의 적인지 막 또 헷갈리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보면은. 근데 이 시리아에는 그 쿠르드족이 예 많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대체로 터키 동쪽, 시리아 약간 서쪽 뭐 이런 데 이제 그렇죠. 이제 모여 몰려 있는 사시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리아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미군과 함께 이제 IS 소탕에 아주 혁혁한 공을 또 네네네네네. 세우고도 있었는데 또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쿠르드족이 저렇게 잘 나가는 모습들은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테러 단체라고 주장하는 이제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 단체 PKK라고 있는데 네. 여기가 지원한 즉 어떻게 보면 테러 집단이다 쟤네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직접적으로 군사력으로 통해 가지고 여기를 또 공격하는 네.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두 나라가 분명히 시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쪽은 정부군, 한쪽은 반군을 지원하니까 서로 싸워야 되는데 또 튀르키예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이에 네. 있는 반군 중에 일부 세력은 또 적인 거죠. 좀 복잡하군요,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튀르키예하고 이란 관계는 상당히 이제 겉으로 보면 상당히 싸워야 되는데 또 묘하게 또 얽히고 설키는 또 면들이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또 이란이 경제 제재나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잖아요. 네. 이럴 때는 또 외교적으로는 또 이란 편을 좀 들어줍니다. 이란은 독립된 자주 국가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유럽 국가나 미국이 너무 막 팔을 비틀고 압박을 넣는 건 정당하지 않다. 서방이 제재하는 것들은 이거는 중동의 우리 민중들을 날로 보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이란이 또 대가를 줘야죠. 뭐 어떻게 밑으로 쓱 또 밑으로 쓱 연료. 예, 에너지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네. 뭐 팔 데도 없는데. 네. 이란이 지금 그 수출이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렵죠. 네. 매우 타이트한데 이제 그게 뭐 그렇다고 철통같이 누가 다 막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밀매로 네. 이제 다 또 승구멍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는 그러면 또 뭘 해주느냐? 또 이란이 가지고 있는 여러 돈들이 이제 어디 밖으로 뭔가 송금도 돼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다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스탄불이 해줄게. 돈 세탁도 좀 해주고. 그렇죠. 금융 창구로. 그래요? 예, 적절하게 또 이제 미국 그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수준에서 또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3제국 황제 회의가 네네네. 지금 이제 튀르키예에서 저기 이스탄불 그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고 있는 거죠. 대체로 이란이랑은 사이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낫고 사우디랑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않아요? 좋다 나쁘다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란하고는 또 그래서 이 최근 들어서 뭐 아무래도 좀 약간 껄끄러운 뭐 관계들이 좀 있다가 요번 이제 그 정상회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네. 그 이전에 뭐 외무장관이나 경제장관 미리 회담을 해서 20년간 우리 잘 지내보자라고 하면 내용의 이제 8개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양국 간 이제 교역을 이제 많이 위축이 됐는데 한 300억 달러 규모까지 다시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회담의 또 핵심 테마 중에 하나가 흑해 지금 봉쇄돼 있잖아요. 네. 튀르키예는 흑해를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꽉 쥐고 있죠. 예,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여기 한 발 집어 이 회담에 원래는 네. 이란과 러시아 회담에 한 발을 걸치면서 네. 여기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저 식량을 어떻게 잘 운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타결을 한번 해보자. 네네네. 다른 거 말고 식량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면서 또 협상자적인 자세를 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재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보고 있으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떻게 보면 낄낄 빠빠라고 그래야 되나? 네. 예,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뭔가 누군가 옆에서 좀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 라고 싶을 때 훅 치고 들어와서 자 앉아보세요. 판 깔아놓는 거죠. 그러면 예, 그게 확실히 좀 제국을 경영해본 경험 때문인가? 그러니까요. 저도 참 신기해요. 보면은 아니 그 위치 자체가 워낙 위치 자체가 원체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거래나 이런 협상에 대해서는 능통하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터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장사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터키 사람들 지나가고 나면 풀도 안 남는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예,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예, 거래를 잘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 뒤통수도 사실 되게 잘 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상대방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뛰어날 수도 있고 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크게 삼각의 이 외교만 했는데 사실 외교가 이 말고도 뭐 그리스랑은 또 아주 그렇죠. 뭐
정말 아주 원수같이 이제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러시아라든지 하여튼 여러 나라들이 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저희가 다시 한번 외교를 터키의 외교 2부 한번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할 이야기 보따리가 그렇죠. 되게 많죠. 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땅과 인구를 맞바꾸는 네. 그러면서 또 대참사가 또 빚어지기도 했던 또 그런 역사도 있고 지금도 뭐 양국 간에 이 싸우는 밈은 되게 많죠. 제가 예전에 저는 아주 오래 2002년인가 뭐 그때 예. 그리스를 이제 배낭여행 갔었는데 네네. 터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터키 분들이 거기 좀 계셨는데 밤에 제 잘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총소리 비슷한 것도 좀 나고요. 와,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양국은 같은 나토 회원국이지만 항상 양국이 이제 최대 적, 가상적.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 네. 하여튼 그러면 이 그리스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하고 시간에 그다음에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역사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계속 두들겨 맞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네. 이건 다음번은 좀 미루고. 네. 그래서 다만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외교를 보고 있으면 현란합니다. 네. 스텝이 아주 현란해요. 근데 이제 그 뭐냐면은 저는 한편으로 보면 참 부럽기도 한 게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별로 부담이 없어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명분? 이런 건 뭐 그때그때 필요한 걸 언제든지 갖다 쓰는 거죠. 우리 외교의 원칙 하나는 우리의 국익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 너 왜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달러? 상황이 바뀌었는데 뭐. 그런 말은 안 통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를 들어주면 10개는 갖고 와야지라는 게 이제 튀르키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그런 거 당연히 없다라는 게 이제 튀르키예 이제 외교 노선인 거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튀르키예가 이제 외교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이 그러니까 잘 납득이 안 돼요. 좀 외교만큼 엄청 스킬 발휘한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얘기 오늘 잠깐 해봤고요. 뭐 튀르키예의 뭐 외교 이야기, 역사 얘기는 워낙 또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부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